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 1시 으라차차입니다. 예, 진행자가 누구인가는 정말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출연자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분들의 억울하고 서러운 사연을 정말 국민 모두가 알 수 있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우리 국민TV와 국민라디오가 또 제가 살아가는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또 역시 생방송입니다. 항상 생방송을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에 땀이 나도 뛰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맞춰와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은 반올림이라고 우리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로 정말 줄기차게 투쟁해 오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서 상근하는 임자운 변호사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잠시 전화 말씀 듣고 한 50분 동안 집중적으로 좋은 방송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박.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네.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멋있다고 봅니다.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우나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박.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네.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네.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반더울님께서 벌써 라이브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럼요. 생생하게 들으려면 라이브로 들어야 한다고 의견 주셨는데 진짜 생방송이라니까요. 선만님, 날고 싶은 토끼님, 대우영님 또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는 진행자도 중요하다. 예, 안진걸도 예, 열심히 살아야죠. 예, 고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출연자가 중요합니다. 반올림 사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반올림 응원 댓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여기 오늘 오신 임자원 변호사님 응원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임 변호사님 인사 힘차게, 길게, 편하게 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반올림이라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상근 활동을 하고 있는 임자훈이고요. 이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예, 또 어떤 소개를 드려야 될까요? 어쩌다가 근데 변호사가 또 시민사단체로 가셨어요. 이런 걸 많이 궁금하시더라고요. 반올림은 예. 우리 국민TV 청취자들은 좀 알 거예요.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랑은 한 1년 한 반쯤에 저희가 여기서 방송도 한번 했었어요. 그날 지금 생각해보니까 SK텔레콤 그날 저녁에 불통 났던 날인 것 같아요. 그 전날인지가 그래가지고 전화가 안 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 이종란 노무사님이 누가 전화가 안 된다 끝나고 나서 그랬던 기억도 나요. 예, 그러니까 한 1년 반쯤 지났는데 여러분 반올림은 잘 아시죠? 삼성전자 정확히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그렇죠. 그걸 줄여서 예, 반올림. 예전에 TV 드라마에 반올림도 있었는데 그냥 이름은 친숙하고 정겹지만 예. 그 내용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까지 사망된 반도체 우리 산업재로 보이는 노동자도 한 200명이 넘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 집계하는 숫자가 220명이 좀 넘었어요. 예. 주로 삼성전자하고 삼성 반도체 LCD 생산 라인에서 피해자가 제일 많고요. 예. 그거 말고도 이제 삼성전자 내에서 휴대전화나 TV, 가전제품 만드는 그 라인에서도 피해자들 계속 삼성 전기, 삼성 SDI 이런 데서 피해자는 계속 제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아남 반도체 이런데 예. 다른 반도체사도 있는 걸 봐서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백혈병이 그렇게 흔한 병이 아닌데 10만 명당 몇 명 걸린다는 병인데 거기서 그렇게 몇백 명이 발생한 거 보니까 이건 산업재해다 이렇게 느낌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약간만. 예,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도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황상기 아버님이 2007년에 그 딸 유미 씨의 사망 이야기를 전했는데 문제는 2007년에. 그 유미 씨랑 같이 일했던 이수경 씨 역시 이제 백혈병으로 사망을 하셨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안에서만 이제 백혈병 피해자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 우리가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일이 그냥 이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만약 삼성반도체와 같은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거는 정말 전 사회적인 문제다, 좀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해서 2007년에 이제 대책위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제 지금의 반올림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2007년에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 사람이 막 죽어 나가니까 알려지고 처음엔 그게 대책위, 그다음에 그게 반올림으로 이름이 바뀐 거네요. 어느 순간에. 예,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정말 특정한 주제로만 이렇게 활동해온 NGO가 많지 않은데, 그렇죠? 예를 들면 환경단체, 여성단체, 시민단체, 인권단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물론 이제 일부 다른 대기업 백혈병 문제 다루지만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임 변호사님이 2007년도 말고 결합하신 건?
제가 결합한 거는 2013년부터. 2013년. 예. 좋습니다. 우리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 달아주십니다. 특별히 아주 힘들게 투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대당구님, 반올림, 탐욕의 칼끝에 당당히 서 계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삼성전 불매를 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선마님께서 작년에 또 하나의 약속을 보고 반올림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행복한 둥이맘님께서도 반올림 환영합니다. 이렇게 계속 다 올려주십니다. 스텔로님, 대우형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응원의 댓글 반올림과 임자원 변호사님 계속 남겨주시고요. 작년 1년 반 이맘때 방송하면서 제가 회원가입하기로 했다. 반올림 회원가입하기 때놓고 깜빡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2주일 전인가 우리 임자원 변호사님이 참여연대 팟캐스트로 오신 거예요. 우리 국민라디오 생방송인데 이제 참여연대도 팟캐스트라는 걸 하거든요. 참팟이라고. 참된 팟캐스트. 참 재밌는 팟캐스트 해야 되는데 참 재미없는 팟캐스트라는 소리도 듣습니다만 그때 딱 임 변호사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국민TV에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회원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은 제 회원가입 처리됐다고 어디 우리은행인가 여기서 문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반올리라는 단체에서 당신 계좌에서 10,000원씩 빼간다는데 괜찮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오케이 해줬죠. 그때 그 방송 이후에 참여연대에서만 한 4분 정도 같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참여연대에서도 4명이 가입했다는데 우리 10만 대군 사실상 정신적으로는 1000만 대군의 국민TV가 4명 이상 가입해야 되겠죠. 좀 10,000원 더 부담스러우면 5,000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돕는 게 우리 NGO 정신이고 제가 요즘 맨날 하는 캠페인이 이겁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노동조합으로 일반 시민은 시민단체로 중소상공인은 자주적인 상인단체로 온 국민은 국민TV로 이렇게 해서 똘똘 뭉쳐야지 이 정권의 폭압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임 변호사님, 지금 그제 계속 국회래요.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강남역 사옥. 그 삼성공화국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거의 매일처럼 지금 노숙하다시피 농성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행사도 하시고. 예, 반올림 계속, 농성 중이고요. 오늘이 이제 28일차가 되겠네요. 예. 삼성전자 본관 앞, 그러니까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후원 돼주시는 것도 참 고마운데 지금은 농성장에 한번 오셔가지고요. 저희 어떻게 지금 싸우고 있는지 좀 관심 가져주시고 힘도 실어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성 강의 때문에 아직 농성장 못 갔는데 그 약속을 제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성공회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오후 4시에 하거든요. 성공에 대해서. 근데 야외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해야겠네요. 다음 주 금요일 4시에 가면 계세요? 계시죠? 농성하는 분들? 예, 있습니다. 그럼 아예 거기서 같이 농성하고 또 뒤풀이 해버리면 되겠네요. 너무 좋죠. 예, 좋습니다. 예. 청라의 선님께서 반올림 응원합니다. 그때 회원 가입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제가 못했는데 우리 청라에서님께서 먼저 해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요즘 저는 민족문제연구소와 민원연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에 맞서서 민족문제연구소, 못된 언론, 기레기 언론에 맞서서 민원연. 특히 오늘 반올림은 여러분 정말 도와주셔야 되는 게 그 삼성전자가 최근 백혈병 문제를 제대로 해결 안 하는 왜곡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반올림에 비판했더니 갑자기 삼성전자 편을 들어주는 일부 언론과 기레기로 보이는 분들이 반올림이 마치 무슨 돈을 더 달라고 떼쓰는 집단인 것처럼 너무나 황당하게 돈과 탐욕에 맞서서 투쟁해 오신 분들의 명예를 아주 정말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거든요. 저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할 일이 너무 많아서 탈이긴 한데 그것도 임 변호사님 그 사정을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분명히 해결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조종희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처럼 해놓고 거부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서 지적했더니 지금 반올림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은 약간 길게 설명해 주셔도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예, 많은 분들이 황상기 아버님, 그러니까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주인공이시죠. 황상기 아버님께서 왜 지금 그 강남역 차가운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시냐. 그다음에 이제 김신여 어머님이라고 그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이신 혜경 씨의 어머님이신데 그런 피해자분이 왜
지금 그 길바닥에 나와 있느냐, 뭐 이 문제 해결된 거 아니냐. 정말 이 문제 해결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주세요. 근데 예전보다는 사실 뭐 성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황상기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딸 유미 씨의 백혈병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백혈병이 직업병이다라는 인정을 받으셨고, 정말 잘, 그 유미 씨를 포함해서 한 8분 정도가 뭐 백혈병이나 뇌종양 유방암, 재생불량성 빈혈 이런 병들이 법원이나 공단에 의해서 직업병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어떤 그 유해 요인이 있었는지, 뭐 어떤 발암물질 노출이 뭐 가능했는지 이런 것들도 나왔고, 반도체 공장에서 안전관리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 연구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거죠. 은폐되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급기야 회사가 저희 쪽에, 교섭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물론 이제 영화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또 하나의 영화. 약속, 그 다음에 탐욕의 제국, 이런 영화도 나왔고, 뭐 사람 냄새, 먼지 없는 방 같은 책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론에 밀렸는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뭐 경영권 승계 하나의 과정인 건지 뭐 그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도 예전에는 없던 사람 취급했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했다가 어떻게 드러나면 그 병들이 우리랑은 전혀 관련 없다. 뭐 우리 회사는 세계 최고의 안전 수준을 자랑한다.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해왔던 회사가 처음으로 이제 저희 쪽에 그 대화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제안했던 것이 2012년 말의 일입니다. 그때가 2012년 말. 그러니까 그때가 그 유미 씨를 포함한 백혈병 피해자 5분의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려고 이제 판결을 이제 목전에 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당시 처음 대화 제안을 했을 때는 아마도 그 판결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백혈병 그 산업재로 인정되는 게 이제 농후해지니까. 그러니까 판결을 받지 않고 이제 조정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뭐 판결은 판결대로 받되 대화 제안은 뭐 오케이 대화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식적인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된 게 2013년 1월부터였고요. 1년간 이제 실무 협상을 거쳐가지고 일단 교섭의 의제를 정하고. 그 의제가 이제 사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의제를 정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과, 어떤 대책,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정하는 그 본 교섭을 2013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뭐 교섭은 시작되자마자 사실 좀 파행을 겪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 삼성의 태도가 사실 뭐 전과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저희는 뭐 가령 그 교섭을 시작을 딱 하면 우리 워낙 사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200여 명이 넘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200여 분 한 지금 70여 분, 80여 분 가까이가 이미 사망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교섭을 하는 중간에도 그런 또 어느 공장에 계셨던 어느 분이 또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백혈병 발병하신 분들이 한 220명, 그 중에 7, 80여 명이 사망하신 그 병도 사실 백혈병만이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관련된 병들. 그래서 교섭 시작할 때 이제 그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일종의 추모 시간을 갖자, 이제 묵념의 시간을 갖자라고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그 추모하고 묵념하는 동안에 막 나가버리더라고요. 삼성전 교섭단이. 교섭하겠다는 자들.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본교섭 시작되고 나니까 그 반올림 활동가들은 여기 무슨 자격으로 와 있는 거냐 뭐 나가든가 아니면 위임장 가지고 와라 뭐 위임장 없으면 참관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올림에 대해서 그때부터 계속 시비를 걸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피해자분들은 반올림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회사랑 교섭하듯이 피해자분들도 우리는 이제 뭐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니까 이제 이미 뭐 그 회사 퇴사하신 분이나 그분 유족들이시니까 대부분 반올림이라는 이름으로 단체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교섭하겠다. 반올림의 교섭 주체성을 주장을 했는데 뭐 반올림이 누구냐 뭐 여기 앉아서 다 자기가 반올림이라 그러면 반올림인 거냐 뭐 당신들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었네요. 그런 과정으로 교섭이 좀 지연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건 아실 텐데 작년 5월에 권오현 대표가
그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 발언.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장 말하는 거죠. 예.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가 뭐 사과하겠다, 뭐 합당한 보상도 하겠다, 대책 마련도 하겠다. 그리고 뭐 제3의 기구를 꾸려가지고 그 기구에서 어떤 중재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예. 사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그냥 멘트였던 거고요. 우리도 그 발언이 나오고 나니까 아 정말 이제부터 뭔가가 되려나 보다라는 기대를 사실 했죠. 그래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교섭이 그 권오현 대표의 사과 이후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교섭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교섭단도 삼성 교섭단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은 예전에는 법무팀 중심이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팀 중심으로 교섭단이 꾸려져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섭을 시작을 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게 그 보상 문제였어요. 이제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삼성 측의 주장은 뭐였냐면, 교섭단에 속해 있는 분들에 대한 보상론이 먼저 하자. 그러니까 교섭단에 그때 한 8분의 피해자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소수만 먼저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분들이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가지고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이 자리에서 마련하자라는 주장이 이제 반올림의 주장이었고 삼성은 그러지 말고 교섭단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보상 기준 먼저 마련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나중에 좀 미루자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는 삼성 측의 그 주장의 의도가 좀 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반올림 교섭단 내부를 좀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봤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다른 분들, 그러니까 교섭단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분들에 대한 보상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또 어떤 힘을 가지고 반올림이 거기에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8분에 대한 보상 기준을 먼저 마련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분에 대한 보상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면, 당장 배제될 것이 뻔한 분들이 너무 확연히 보였어요. 보상 대상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반대를 했죠. 삼성전자는 계속 일부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널리 알려지고 뭐 법원에서도 인정돼 버리고 뭐 이런 식의 일부만 또는 직접 고용한 그러니까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데 비정규직을 뺀다든지 질병 그다음에 뭐 업무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하려는 다른 분들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좀 많이 보여서 저희는 반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삼성 측의 주장처럼 뭐 우리들에 대한 보상 논의 먼저 해보자라고 생각을 바꾸신 분들이 나왔고 저희 반올림 교섭단 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삼성이 제안을 해버리니까 당장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에는 저희 교섭단에서 이탈해가지고 이제 가족 대책이라는 걸 이른바 가족 대책이 최근 원래 나오는 가대위 가족 대책이 그래서 가대위 분들이 교섭을 그러니까 독자적인 주체로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3주체가 교섭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반올림 가대위 삼성 그렇게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가대위 측에서 약간 돌발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조정위원회를 한번 설치해보자. 조정 절차를 한번 가져보자. 우리끼리 협상하니까 이제 잘 안 되지 않느냐. 뭐 제3자들이 좀 조정을 해주고 좀 그러니까 제3자가 이 자리에 와서 뭔가를 이렇게 좀 조정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조정위가 탄생한 거예요. 그 유명한 조정위. 가대위가 제안했고 삼성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았어요. 그렇죠. 받았죠. 그랬는데 반올림은 반대했습니다. 당시. 처음엔 그랬죠. 뭔가. 반올림이 반대했던 이유는 일단 그 전까지 교섭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든요. 특히 보상에 대해서도 삼성은 예전에는 이제 그 교섭단 내부에 있는 사람들 먼저 보상 논의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희 쪽이 계속 그렇게 좀 버티니까 그러면 전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상 기준을 한번 마련해보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꾼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게 굉장히 성과라고 봤고. 그러니까 진전된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제3자를 끌어들이자라고 하니까 그 전에 있던 논의가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갑자기 그런 저희 쪽에 그 어떤 논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3자를 끌어들이자라는 주장 자체가 이제 반올림이라는 그 교섭 주체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도 봤고 그래서 저희는 반대를 했는데 뭐 저희가 반대했음에도 그 삼성은 막
조정이 꾸렸다고 발표해버리고 예. 막 공지해버리고 보도자료 뿌려버리고 이제는 조정 절차로 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되게 일방적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이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선호한 거잖아요. 예, 조정이. 그러니까 밀어붙였어요 그때는. 뭐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조정이 예. 공고안을 거부한 거죠 지금. 이거 완전 황당한 건데. 그래서 그때는 뭐 자기들이 조정이 강행하면서 이제 반올림도 조정 절차에 들어와서 성실히 임해달라 막 예. 그런 식으로 블로그에다가 띄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예. 저희가 이제 일단 교섭이 지연될수록 제일 큰 고통받는 분은 피해자분들이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뭐 책임감도 있었고 또 조정위에서 그러니까 김지영 전 대법관님을 그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에서 저희 쪽에 이제 공식 요청을 합니다. 이제 반올림이 독립된 교섭 주체로 참여해 달라 조정 절차에. 예.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사회적 문제니까 자기는 사과 보상 재해방 대책이 모두를 사회적인 의제로 잘 해결해 보겠다 이런 좀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 조정위원으로 이제 선임된 김지영 전 대법관, 예. 그 굉장히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렸다고 알려주신 김지영 예. 전 대법관, 당시 정강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 교수, 그 전에 이제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도 하셨던 분, 그다음에 저명한 우리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백도명 교수, 이 세 분이 예. 조정위원 하면서 반올림한테 적극적인 이제 제안과 약속도 하니까, 예. 아 그러면 한번 그래 조정위 예. 결합하는 것도 낫겠다 이런 판단이 이제 우리에게 그래서 있었던 거죠. 예. 저희가 그 결정,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 거죠. 조정 예. 절차에 우리도 참여해 보겠다. 뭐 예. 각 책임감 있게 한번 임해 보자. 그게 이제 작년 12월의 일인데.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조정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올해. 예. 그래서 예. 조정위원회가 처음에 삼성과 가대위 반올림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당신들 각자가 원하는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 자료를 같이 한번 내봐라. 그리고 그 주장을 기자들 다 불러 모은 그 예.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한번 브리핑해봐라.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각자 가졌습니다. 오, 그런 것까지 했네요. 예. 저도 그것까지 몰랐네요. 예. 예. 당시 기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때도 사실 그때 삼성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굉장히 좀 나름 준비해가지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보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삼성과 관련된 건 이런 보도가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그때는 예. 뭐 어쨌든 조정위한테 그런 문제를 좀 어필하는 자리였으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좀 준비를 해서 냈고 자료도 예. 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조정위원회는 각 주체들, 그러니까 반올림, 삼성, 가대위 이렇게 따로따로 불러서 논의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2월 정도부터 7월까지 한 5개월간을 숙고 기간을 달라. 이 예.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열심히 고민해보고 그리고 다른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보고 예. 숙고 기간을 갖게 해달라라고 했고 뭐 그 사이에 각 교섭 주체가 뭐 요청하거나 뭐 제출할 자료 있으면 얼마든지 내도 좋다. 예. 이렇게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다렸고 그 사이사이에 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기도 하고 네.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드디어 7월 말에 조정 권고안이라는 것이 나온 거죠. 올해 7월 조정 권고안 예. 아주 큰 사회적 주목을 받았었죠. 예. 예. 조정 권고안이 나왔는데 나오고 난 이후부터 이제 삼성의 태도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조정이 끌어들여 놓고 조정이가 막상 권고하니까 조정이 왕따시키고 거부하고 반올림 예. 공격하는 모드로. 그러니까 삼성의 그 이후 자세는 뭐 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일단 조정 권고안을 거부를 했고요. 예. 조정 권고안의 가장 큰 취지를 거부를 했고 거부를 하면서 조정 절차 자체를 이제 약간 무력화시키려는 굉장히 강한 행동들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뭐 예컨대 보류 요청을 계속하는 거죠. 예. 보류 요청하고 뭐 조정위가 어떤 문제 해명해라 그랬는데 해명도 안 하고, 뭐 조정 테이블에 와서도 뭐 보류해달라 이런 말만 계속하면서 이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조정위원회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도 거기에 대해서 막 답을 빙빙빙 돌리면서 피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보상 절차를 강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좀 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삼성의 태도도 왔다 갔다 했고 뭐 언론 플레이도 되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 되게 간명합니다. 뭐냐면 8년 동안 이어진 이 문제, 황상기 아버님에서부터 시작돼서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라고 명명돼서 굉장히 오랜 논란을 일으켰던 이 문제를 결국은 삼성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그 문제 해결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니네들
개입하지 마라. 네. 예, 제3기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니 이거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뭐 보상 기준도 우리들이 다 정해가지고 우리가 네. 다 심사해서 우리가 정한 보상 수준으로 다 보상해버리겠다. 네. 그리고 재벌방지 대책 우리 내부적으로 알아서 이미 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알아서 더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해결 이걸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올림이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 아니 당신들 그러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 그렇죠. 아니 그럴 거면 못하러 교섭 제안했냐. 그동안 예, 이렇게 예. 내부적인 보상 절차 하려면 이미 교섭 시작하기 전부터 8년 전부터 하면 됐어요. 예. 했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교섭 한참 진행 중인 중에 심지어 조정 절차까지 도입돼서 진행되는 중에 테이블 차버리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약속 지켜라. 피해자들 기망에도 유분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정도가 있지 뭐 이런 주장을 한편에서 하면서 뭐 작년 권오현 대표가 한 말은 도대체 뭔 거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삼성의 보상 절차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이게 결국 뭐냐. 삼성이 지명한 보상위원회예요. 삼성이 그 구성원들 다 자기들이 지명했습니다. 그렇죠. 이 보상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보상 대상을 정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건지도 사실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보상위원 중에 회사 측, 근로자 측이라고 명명된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요, 저희가. 삼성의 근로자 측이 있을 수 있나요? 노조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구성된 보상위원회가 보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가 아니고 은폐하는 절차예요. 더 꼬이게 하죠. 왜냐하면 가해자, 살인자가 쉽게 말해갖고 내가 죽인 사람, 피해준 사람 내가 정하고 분명히 피해자가 엄청 있는데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상할지도 내가 정하고 재발 방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백혈병 산업재해, 그다음에 진심 어린 사과 이런 것도 자기들이 다 정한다면 이건 전혀 사회적 문제나 심지어 당사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문제개발 방식도 아닌 것이죠. 지금 여러분 대충 이제 청취자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죠? 전혀 해결된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상황이 삼성전자가 조금 개선된 태도를 보이는 줄 알았더니 2013년 5월에 사과를 일부 하면서 근데 자기들이 조정위원을 끌어들여 놓고 반올림도 처음에는 교섭 테이블을 인정해 놓고 지금 이제 반올림 안 만나겠다. 조정위원회를 심지어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계속 응원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리자 반만님께서 임 변호사님 화이팅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앉으려면 앉은 걸 있어야 된다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써봐요님께서 이 영화를 중국에 수출하면 바로 해결될 듯 하는 생각. 왜냐하면 중국에 이제 10억 인구들이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이제 어쨌든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들이 삼성그룹에 대한 일종의 분노나 불매를 표출하면 삼성이 큰일 날 거 아니냐. 지금 굉장히 관심 많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뭐 대만에서도 그렇고. 저희 참여연대로도 연락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저 유럽에 그 연기금 투자자들 있잖아요. 유럽은 복지국가들이니까 연기금이 엄청나잖아요. 뭐 투자 대상 중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 물어봤고 거기 굉장히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저희가 잘 보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알렸던 기억 나는데 현재 청취입니다를 또 우리 항상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전 인류와 전 세계에서 현재 청취하는 인원이 3억 8천만 명으로 집계됐답니다. 어제보다 1,000만 명 늘었답니다. 임 변호사님 힘내시라고 임 변호사님 덕분이래요.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예. 이렇게. 그리고 바본주님 지각지각 안처장님 임 변호사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님 또 하나 약속하고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또 지키지 않을 약속을 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빼고요 반올림하고 임자원 변호사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정말 댓글 하나하나 큰 힘이 됩니다. 결국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조정희가 발표한 것도 뭐 별것 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삼성이 1,000억 원 기부를 한다. 그다음에 그것을 독립적 공익법인이 관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보상도 하되 공익법인 환경이나 안전이나 보건이나 관리 등에서 전문가 3인 옴부즈먼으로 임명해가지고 옴부즈맨. 그래서 사업장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재발방지 대책을. 왜냐하면 그 피해자들한테만 보상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피해자가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대책이니까. 최근에 무슨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로 사람이 죽고 당연히 보상도 논의되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왔잖아요. 못 쓰게 한다든지 퇴출시킨다든지. 근데 요걸 거부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 1,000억 냈다 해서 엄청난 돈이라고 막 언론에 나오길래 삼성전 매출 찾아보니까 1년에
1년 매출이 200조씩 막 하니까 2000분의 1 내놓은 거 아니에요. 2000분의 1. 사람의 그동안 돌아가신 사람들의 목숨값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걸로 자기들이 생색을 내면서 조정희가 말한 공익법인이 자기들 옴부즈먼 하겠다라든지 조정 기준을 보상을 만들겠다. 이걸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임변을 그 부분 조금만 더 그러니까 조정이 아니 저희는 괜찮다고 봤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조정위원회가 그렇게 했어요. 조정 공관을 내면서 일단 이 안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시간을 줬던 것 같은데 일주일 안에 어떤 수정 의견을 내지 않으면 모두 이걸 수용한 것으로 그렇죠. 예, 보겠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수정 의견을 내라.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검토를 모여가지고 논의해보자. 이렇게 던진 것이, 그러니까 이런 그 수정 의견을 내라는 절차 자체도 조정 권고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정 권고안의 그 본문을 보면은 가장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공익법인 설립하라는 거였거든요. 공익법인에 대한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보상이든 재발방지 대책이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주체를 삼성으로 할 거냐 아니면 삼성 외에 제3의 기구로 할 거냐 이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 조정위원회는 삼성한테 이 문제를 맡겨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얘기도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으로부터 구성과 운영 면에서 독립된 제3기구를 내세워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이제 총괄하도록 했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저희는 그 틀을 오케이 찬성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보기도 그게 딱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삼성 가해자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불신의 대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문제 해결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원점으로 없잖아요. 돌리는 거죠. 맞습니다, 삼성에게 맞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맡긴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삼성은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 권고안을 수용했니 반대했니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고 삼성이 하는 언론 플레이로 해서 문제가 다시 좀 어렵게 보일 것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삼성은 조정 권고안을 거부했는데 그 거부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자기들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보상이든 뭐 대책이든.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하고 조정 권고안도 전체 취지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정 권고안을 큰 틀에 수용한다고 했는데 삼성은 이제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기한테 맡겨달라니까 이러면서 뭐 그냥 그거를 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조정안이 나왔을 때 우리 삼성그룹을 감시해왔던 여러 노동 인권 시민단체들 내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으면서 이걸 받아들여야 말아야 되냐. 우리 반올림의 결정을 한번 지켜보자. 근데 반올림하고 이제 우리 가족 선생님들께서 아쉬운 점 또는 혹시라도 뭐 비정규직들이 일부 배제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었지만은 큰 틀에서는 그런 점을 비판하고 지적하되 들어가서 잘해보자 이렇게 대승적으로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그 삼성전자 앞까지 가서 우리는 진짜 아쉽지만 수용한다. 우리도 노동인권 시민단체들도 이게 그나마 괜찮아 이러고 나 수용이라고 2번인가 막 촉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거부하고 그 다음에 조정위를 막 공격하고 심지어 조정위원들을 그 다음에 반올림을 계속 돈도 달라고 떼쓰는 집단인 것처럼 부당하게 무슨 삼성전자 경영에 개입하는 아니 백혈병 더 이상 만들지 백혈병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세우라는데 그게 어떻게 경영 개입입니까? 그런 경영 개입이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 우리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됐고 경영권 침해라는 공격을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삼성에서도 많이 하고. 기가 막힌 진짜. 그러니까 조정 권고안이 그러니까 공익법인에다가 그 제안한 옴부즈맨 제도라는 것이 삼성의 경영 전반을 감시하는 제도를 두라는 게 아니고요. 그 공장의 안전보건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받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이거예요. 이거는 합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큰 기업에서는 당연히 사회적 책임, 안전보건 문제는 기업 내부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메르스 사태 때 드러났잖아요. 한 병원에서 안전보건 상황을 그렇죠. 어떻게 했을 때 전국가적인 어떤 위기가 초래해서 봤잖아요. 이 문제는 외부기관이 들어가는 게 맞고 외부기관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제안했는데 그거를 마치 경영권 전반에 대한 뭐 감시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막 몰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올림이 뭐 공익법인의 한 자리 지금 바라고 저런다라 여기 얘기하는데 네. 반올림 절대 그럴 생각 없고요. 네. 지금 조정 공고한 내용을 한번 꼼꼼히 보시면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정이 공고한 제가 읽어보니까 무슨 그 이사를 한 7명 정도 구성을 해야겠는데 그 7개 주요 뭐 이런 법조단체나 시민사단체 우리 경실련 같은 곳들에 이게 또 그분들이 들어와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인사를 추천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올림 추천 안 하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반올림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니 반올림이 설령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한 분이 들어가서 끝까지 백혈병 다시는 재발 방지 못하게 하고 사과 제대로 하게 감시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반올림 싫고 조정현 싫고 공익법인 싫은 거잖아요. 옴부즈맨 싫고. 네. 그래서 파토 내버리고 자기들이 공격받아야 되는데 이 저질 삼성 비열한 삼성은 그것을 조정위원하고 반올림을 공격하는 거로 지금 이렇게 여론을 왜곡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온통해서 싫은 어떻게요, 거는 임 변호사님? 온통해서. 그러니까 삼성이 싫은 거는 결국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들의 통제권에 벗어나 있는 것들은 다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만 이제 허용하는 분위기인 거고 지금 삼성이 무슨 말을 하냐면 보상위원회가 독립된 기구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저는 그 말이 사실 진짜 아니 쪽팔려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거짓말, 했어요. 또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보상위원회가 예. 뭐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 다 임명했잖아요. 자기들이 다 임명한 위원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삼성과 독립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 반올림이 지금 뭐 이 스튜디오에 있는 분들 보상위원으로 지정해가지고 그분들은 반올림과 독립된 사람이다 말하면 믿겠냐고요. 저희는 쪽팔려서 그런 말 못해요. 예. 독립성이라는 것이 최소한이라도 있으려면 일단 구성과 운영에서 독립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구성을 자기들이 다 치러주고 있으면서 무슨 독립성 운운을 하는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 해놓고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 사정은 여기까지 대략 이해가 되셨죠?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고요. 다만 또 하나의 약속 영화를 전후해서 고 황유미님의 안타까운 죽음과 항상의 아버님의 투쟁으로 시작해서 사회적인 여론과 압력을 만들어서 이만큼까지는 온 건 분명한 사실로 성과입니다. 예전에는 아예 이런 논의조 자체 안 됐고 인정조차를 안 했으니까. 근데 다만 삼성이 개가천선 조금이라도 하나보다 했는데 개가천선은커녕 여전히 아주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작태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삼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거죠.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일부 가족들이 보상한다고 하는데 상당수 더 많은 가족들이 지금 삼성이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거부하시고 반올림하고 함께 계속 투쟁하고 반대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조금만 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우리 어쨌든 가족분들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어떤 면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 측에서도 뭐 그 점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의 말을 받아 쓰는 언론들도 그 얘기 계속 하는데요. 뭐 반올림 측 피해자도 보상 신청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을 하는 게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마치 이런 거예요. 뭐 당신네들 편도 이쪽으로 돌아섰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거잖아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말이 얼마나 유치한 말이고 얼마나 사실은 되게 좀 폭력적인 말이냐면요. 삼성이 보상 창구 열면서 보상 기한 정했잖아요. 올해까지 하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어떻게 지들 마음대로 기한을 정합니까? 근데 어쨌든 기한 정해놓고 창구 열었어요. 경제적으로 당장의 생계비 치료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그분들이 보상 신청하는 거는요. 보상 절차 자체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저 거부하면서 보상 절차에 대해서 강하게 성토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경제적인 상황이나 당장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상 절차에 신청을 하면서 반올림의 운동을 지지해 주시고 보상 절차에 대해 반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그러저러한 분들이 있는 겁니다. 있고, 근데 지금 그럼요. 삼성과 언론이 어떤 짓을 하냐면 보상 절차에 보상 창구에 신청하신 분들은 반올림과 등을 돌린 피해자분들이라고 혹은 반올림은 지금 피해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보상 신청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이런 완전히 거짓된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데 저희는 감히 그 피해자분들한테 보상
신청하지 마세요. 거기 뭐 잘못된 부당한 절차니까 신청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 꺼내지도 못해요. 예. 어떻게 그럽니까? 그분들 서한 상황을 우리들이 뻔히 아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우리는 지금의 보상 절차라는 게 어떤 건지를 얘기하는 거고, 예. 삼성이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려 하다가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 예. 문제는 진짜 원점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한테도 저희들이 한 말씀 드리는데요. 삼성 이미지 더 나빠졌어요. 이재용 씨로 이렇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물거품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뭐 NGO 왔다 갔다 하는 삼성 관계자들이 있거든요. 뭐 언론이나. 저도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권오현 그 사장 사과로부터 조정희까지는 그래도 볼만해 줬는데, 그 이후에 조정희 공고한 그거하고 지금까지 심지어 반올림 막 공격 이런 건 도저히 국민들이 못 봐줄 만한 상황이다. 당신들 완전히 물거품 됐다. 다시 시작해라. 뭐 이렇게 저희들도 막 촉구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당연히 공식 성명도 내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이 참여연대까지 공격을 하더라고요. 참여연대가 반올림 편들어줘서 역시 또 삼성에서 뭐 한 자리라도, 제가 뭐 삼성이 뭐하러 한 자리 합니까? 저희는 안 합니다. 백혈문제 전문가 하시는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보상이나 그다음에 그 재발 방지 대책할 수 있도록 NGO들이 그걸 추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해야죠, 당연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듯이 여러분 시민의 힘으로 이 삼성전 백혈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반올림 회원가입과 후원, 그다음에 지금 삼성 본관 앞에서 26일째, 오늘이면 27일째인가요? 임 변호사님? 이제 28일이 됐죠. 28일째 계속되고 있는 노숙 농성, 그다음에 저녁마다 행사를 하죠. 뭐 피해자들이, 이어 말하기 피해자님들이 피해자 가족들 오셔가지고 이어 말하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황상기 아버님인데, 아버님도 여기 오셨었거든요. 그때 또 하나의 약속 영화 왕따 당할 때 재벌 대기업 영화관에서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호소하고 저희가 뭐 공정위 신고도 하고 롯데시네마 막 항의 방문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황상기 아버님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애절하기도 하시고. 아버님을 한 번이라도 뵀던 분들은 아실 텐데, 아버님은 항상 밝으세요. 밝은 표정과 기운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시고 또 그 힘으로 사실 삼성 투쟁하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제도 이제 농성장에서 주무셨는데, 농성장에 오시는 분들 하나하나 다 맞이해 주시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아버님 입장에 봐서도 제일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요. 삼성의 지금 태도는 딱 8년 전에, 그러니까 유미 씨가 병원에 있을 때, 아직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 있을 때 삼성 그 인사과에서 나와가지고 그 직원이 아버님한테 했던 그 태도랑 사실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영화에도 나오는 그 장면, 뭐 5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주면서,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입 다물어라. 떨어져라. 돈 줄 테니까 이제 없던 일로 하자. 이거랑 지금의 보상 절차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아버님이 또 그걸 정확하게 아시니까 뭐 그렇게 길에까지 나와 계신 거고요. 그분 아버님, 그다음에 뭐 김신영 어머니 이런 분들이 사실 이분들은 지금 삼성의 정한 보상 기준에 제일 거기가 등급을 나눠놨거든요.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눠.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고, 아버님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한재 인정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돈이 문제라면 이런 분들이 왜 그 상황을 비판하면서 거리에 나섰는지, 이분들이 길에 나서면서까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좀 같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항유미님의 아버님, 황상기 아버님, 강원도에서 택시 운전하셔야 되는데 택시 운전 못 하시고 여기 삼성 탐욕공화국 강남 본관에서 농성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간 나면 정말 응원 방문 가고, 시간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면 반올림 회원가입 및 후원,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반올림을 쳐가지고 계속 응원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검색해보는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반올림 임자훈 변호사님하고 생방송 생생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고 우리 반올림과 임자훈 변호사님, 뭐 삼성에 대한 욕도 좋습니다. 응원의 댓글, 그다음에 박수, 또 뭐 마음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임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연수원 사법연수원 나오자마자 바로 오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연수원에 있으면서 뭔가 어떻게 살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계시다가. 근데 이게 뭐 각자가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본인의 삶에 이제 만족을 느끼는 포인트는 좀 다를 텐데 저는 그 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고 있잖아요. 예, 공감 변호사님들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떻게 뭐랄까요 가장 행복한 사회인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공감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제 그런 삶을 변호사로서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그 사법연수원 내에서 공익법률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도 좀 주도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기금과 연계된 활동을 꿈꾸다 보니 그 시민단체로 들어가자. 그리고 뭐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저도 이제 그 생각 하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현장에 제일 가까운 곳으로 어쨌든 가서 공익인권 활동을 하자. 그래야 내가 좀 정말 재밌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단체를 이제 그 다니고 여러 분들을 만나는 중에 뭐 근데 왜 반올림이냐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그 질문을 여러 번 받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는 그 사람한테 끌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종란 노무사, 그 다음에 공유정옥, 그분은 영화에 나오는 그 노무사님이잖아요. 그 두 분, 물론 이제 당시에 만났던 다른 활동가분들, 다른 단체분들도 워낙 훌륭하신 분들 많이 만났지만, 그 두 분과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엔 이제 반올림 활동가로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결국이니까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변호사법에 나와 있는 인권의 수호자 변호사였죠. 그래서 뭔가 좀 의미 있는 것을 일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셔가지고 반올림으로 정말 이런 변호사님이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 사회 축복이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빨리 회원가입하시고 빨리 댓글 빨리 안 남기시면 저 삐질 거예요. 떡이맘님, 저 또한 이 시간에 잠시 들어요. 감사합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생방송 듣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일하시면서 이렇게 사는 우리 많은 직장인들이나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멋진 인생님께서도 오늘 또 성실하게 청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늘 고맙습니다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저희가 고맙죠. 국민 라디오의 명성에 또 설립 취지에 맞게 정말 열심히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올림 임자원 변호사님, 시민단체 상근하고, 요즘에 이제 우리 시민사단체 상근하는 변호사님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에도 꽤 계시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도 꽤 계시고, 또 희망을 만드는 법, 희망법에도 변호사님들 계시고. 아유, 잘하시네요. 참여연대에도 한 분, 두 분 상근하고 계시네요. 참여연대만도. 민변에도 상근하는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그렇죠. 이게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무슨 공익변호사 협회? 공익변호사 네트워크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공익변호사 모임 해가지고, 그 공감 변호사, 영명국 변호사님이 주도하에 만들어진 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활동 공유하고, 뭐 우리 활동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같이 의견도 나누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민변이 이제 사회개혁 일반에 대한 입장을 내는 이제 변호사님들 모임이라면 좀 공익단체에 상근하신 분들의 문제의식은 조금 더 심화될 수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실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이 NGO에서 상근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또 이제 여러 변호사님들 뵀는데 그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큰 힘이 되죠. 그 특히 공익 변호사분들 지금 뭐 민변에서도 그러시지만 굉장히 농성장에 많이 와주세요. 심지어 농성장에서 이제 자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잠도 잘 수 있나요? 그럼요. 오시면 예약만 하시면 잘 수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사실 그 반올림이 어떻게 보면 좀 제일 고된 상황을 겪고 있는 것도 맞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제일 좀 복받은 상황이다라고 느끼는 것이 농성장에 정말 많많이들 오세요. 많이들 와주시고 또 뭐 흔히들 말하는 이제 우리가 그 진보 진영 노동계에서 이렇게 힘 있는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던 분들, 뭐 국회의원, 그러니까 장하나 의원님도 오셨거든요. 그다음에 화정광 선생님이나 뭐 화정광 선생님이요, 홍사 선생님, 뭐 김동춘 선생님 이런 분들이 흔쾌히 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참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도 빠질 수가 없는데 은승희 의원님이 또 얼마 전에 뭐 중요한 내용 하나 뽐내주셨죠. 뭐 삼성이 그 가족 대책이 일부 가족들에게 뭐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서 이상한 문서를 줬잖아요. 뭐. 예, 그러니까 삼성 그 문서는 모든 걸 비밀에 붙여라 뭐 희한하게 되어 있던데요. 그거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의 보상위원회가 삼성이 말하는 보상 절차가 어떤 건지를 좀 단적으로 드러내는 문건이었는데요. 그런 거였죠. 이제 보상 신청자에게 이러이러한 서류를 내면 보상을 해줍니다라고 삼성이 보낸 문서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서 안에 이제 수령 확인증이라는 게 있었고, 그렇죠, 수령 확인증. 그 수령 확인증의 내용은 이제 돈을 지급할 테니 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확약해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하면은 돈이 지급되는 건데 그 확약의 내용이 결국에는 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심지어 이 합의 내용을 외부에게 알리지 않겠다. 만약 알릴 시에는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쁜 놈들인데 역시 또 그게 들어가 있군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딱 그러니까 여러 줄로 되어 있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은 그거예요. 돈 줄 테니 입 다물어라. 너는 이 돈 받았으니 더 이상 어떠한 얘기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이제 문건으로 남겼던 거였죠. 그러니까 먹고 떨어져라예요. 먹고 떨어져라. 예전에는 아무도 모르던 시절이니까 막 돈 100만 원, 돈 뭐 300-400 주어주고 먹고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으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좀 주는데 먹고 떨어져라. 굉장히 오만하고 정말 그 돈의 노예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거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사실 요즘 최근에 많이 놀랬던 게요. 삼성이 진짜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 일들이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 권고안 이후에 이제 조정 테이블 빵 차는 그런 과정들도 그랬지만 특히나 이번 수령 확인증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서 표현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세게 하셔도 돼요. 세게. 동네 양아치들 하는 짓 아니에요? 양아치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술 먹고 더하신 것 같은데요. 동네 이웃한테 폭행을 가한 사람이 이거 합의하려고 마침 이 양아치가 돈은 많았던 그런 거예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돈 들고 와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뭐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를 삼성이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다가 이제 피해자 어느 분의 용기 있는 그 제보로 인해서 이게 드러난 건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그러니까 뭐 삼성이야 뭐 나쁜 짓 유명한데 우리 임자원 변호사님 여러분 보셨죠? 뭐 세게 이야기하신다더니 겨우 하신다는 말씀이 동네 양아치라고 하시는데 저는 뭐 이러면 이건 삼성전자는 개새끼다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럼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결국 또 제가 욕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뭐 거의 개새끼 같은 짓이라고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라면 사람 새끼라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7, 8년 그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사람들한테 돈 몇 푼 줘준다 먹고 떨어져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2분 3분 남았는데 여러분 분노와 응원의 댓글 하늘맘님 오늘과 내일님 찌잘찌다님 엘비스 33님 계속 다 댓글 남겨주셨는데 찌잘찌다님 바쁘게 일하면서 댓글 남깁니다. 반올림 응원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1시, 2시가 바쁘세요 다들. 또는 졸리기도 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늘맘님도 아까부터 몰래 청취 중이었음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과 내일님은 후원하고 있으시대요. 생업으로 인해 최근성이 못 찾아봤는데 좀 더 관심 가지겠습니다. 변호사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비스 33님 운전 중이라 짧게 댓글 남긴다고 운전 중에는 댓글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는 우리 국민라디오 조합원들 청취자들이 있으니까 반올림도 더 힘이 날 거예요. 저도 최근에 참여연대에서만 4명 가입했는데 저도 더 주변에 더 떠들고 다닐 겁니다. 우리는 또 이게 생방송 나가면 팟캐스트로 돌잖아요. SNS에도 돌고 유튜브에도 돌고 거기다가 반올림 회원가입해야 이거 듣고 반올림 회원가입하세요.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고 싶은데 임 변호사님 이제 한 2분 남았어요. 이렇게 마무리 발언 정말 앞으로도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네요. 저희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8년째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 8년의 싸움을 정확하게 원점으로 무의로 돌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지금 상황에 놓여 있고 저희는 그럴 수 없다.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삼성에게 맡기냐. 그럴 거면 황상희 아버님은 도대체 왜 싸운 거냐. 반올림 싸움 도대체 왜 있었던 거냐.
그런 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고 우리 사회 노동자들 전체의 노동 건강권에 대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삼성의 태도는 사실 뭐 여러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있고 여러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궁금하신 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 또 황상계 아버님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고 싶으시다 하는 분 언제든 강남역 8번 출구 앞으로 오셔가지고요. 저희랑 이야기 나누고 따뜻한 차도 한잔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임자원 변호사님 정말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지고 또 분노의 휴머니즘도 느껴지는 분입니다. 이제 20초 남았는데 여러분. 헛개비님 응원과 분노를 전합니다. 하늘맘님 속 시원하네요. 제가 사람 새끼가 아니라 그랬더니. 예, 여러분 강남역 8번 7구 농성장 꼭 저도 가볼 테니 한번 같이 가보고요. 반올림 5,000원이든 3,000원 좋으니까 같이 오네요. 같이 오라고 이길 때까지 갑시다. 예, 임 변호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올림 정말 힘내시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